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의 공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우연의 일치지만은 수원백시 같은 종시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우연찮게 연대장 사무실 당번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백선엽 장군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고참들을 통해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 장군께서는 6.25 전쟁 당시 9.28 서울 수복시에 중앙청 꼭대기에 대한민국 국기를 꼽았던 그런 군대를 이끈 그런 장군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한 감을 지울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백 장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항상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 장군께서 노안으로 유독한 상황에서 만약 돌아가실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역사를 읽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백 장군이 살아온 길을 더듬어보고 그 공과가 무엇이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사 이시 제기에 집중하고 있는 여권은 친일 반민족 인사를 현충원에서 이장시킨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논란을 거론해서 파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아들이자 비례대표 당선인인 김홍걸 의원은 백 장군을 겨냥해서 친일파 군인들이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날 게 아니고 한국 전쟁 중 양민 학살이나 군사 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어서 한국 전쟁 중 그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속내까지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까지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언론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 장군은 한국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육군 1사단을 이끌고 대부동 전투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친 다부동 전투의 영웅인 것으로 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풍전 등화 속에 일촉즉발의 대한민국 호가 구사일생으로 회성하는 전투였던 것으로 역사는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립서울 현충원 안장 논란이 커지면서 군은 분노와 실망감에 빠져 있다고도 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처가 장군 원로인 백대장에게 서울 현충원 안장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와 서글픔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더구나 백 장군에게 친일 논란 때문에 국립묘지에서 뽑혀나갈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 데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과 호국 인사들을 경시하는 풍주가 해도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푸대접은 군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단순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 설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행동은 뿌리가 깊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북한 정권의 개국 공신인 김원봉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했던 적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원봉은 한국을 공격한 북한 정권의 주요 장관직을 지냈고 그 공로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백 장군은 한때 만주군에 복무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한국전쟁 때 자유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지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각에 국군 경시 문제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건대 당시 만주 국군은 1932년 일본 제국 관동구에 의해서 설립된 괴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괴뢰 국가의 군대가 만주군이 되겠습니다. 만주국은 1932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태평양 전쟁이 종료와 더불어서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화민국에 편입 복속되기는 했습니다만 역사는 만주국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만주군에 대한 역사적 기술은 많은 수의 군사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정규군이었으며 초기 전투 능력은 예상 밖으로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2천여 명의 항일 부대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충성도도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요 결정에 일제 관동군의 승인을 받는 지휘 체계 속에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군대 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4년 만주국 정부가
만주국 정부가 인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만주군의 장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장군 또한 봉천군관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한 것으로 그의 이력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주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장군을 비판하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으로 군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서 복무하면서 독립군을 무자비하게 처단한 악질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평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이력에 따를 경우 변변치 않은 가정 형편으로 소학교를 나온 후에 평안남도 평양 사범에 진학해서 1939년 3월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에 종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후에 만주 봉천 군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30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9기로 졸업하고 견습군관을 거쳐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런 후에 1943년 2월 간도 특설대로 전근해서 1945년 8월 만주국이 사라질 때까지 2년 5개월 근무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5개월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역사적 기술에 비추어서 백장군을 비판하는 인사들처럼 무자비하게 독립군을 처단하고 능멸하고 하는 일련의 전공을 세우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김원봉 논쟁이 있었을 때 공간을 나눠봐야 한다고 했지만 백장군은 20대 때의 일부 행적을 들어서 진득한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공신은 유공자로 서울만 우리 정부에서 손을 줄만 하고 창군 주역이자 나라를 지킨 전쟁 영웅은 2년 5개월 동안 만주국에서 근무한 죄로 국립묘지에도 모시면 안 된다는 게 과연 인식론적으로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입맛에 따라 역사도 인물도 재단하겠다는 것, 현 정부의 독선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이런 논란이 와중에서 재향군인회가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한국 전쟁 때 나라를 지킨 백 장군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외 전사 전문가들은 백 장군의 한국 전쟁 전공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향군이 최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백 장군은 창군 멤버로서 낙동강 방어선상 소위 다보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며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평양 탈환 작전을 성공시킨 국내외 공에서 공인받은 전쟁 영웅이라고 언급한 데서 그의 전공이 요약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백 장군은 북한군이 기습으로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했을 때 육군 1사단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1사단은 국군 부대 중 유일하게 미군 1군단에 배속됐다고 합니다. 지원 나온 미군 2개 연대와 함께 경북 7국에서 한국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다보동 전투를 맞아서 승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코를 가까스로 구출한 그런 공로가 전사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 장군이 이끈 1사단은 인천 상륙 작전 이후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한 1사단은 중공군이 반격에 밀려 다른 유엔군과 함께 38 이남으로 후퇴했지만 당시 미군들에게 가장 잘 싸운 한국 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 장군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친일 행정 논란의 핵심은 일제시절 만주군 간도 특설대 2년 5개월 복무 경력입니다. 백 장군이 일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간도 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며 조선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조선인을 토벌하는 것이기에 이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독립군을 맞닥뜨려서 소규모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백 장군은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백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백 장군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내가 간설 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해간 1943년 초 간도 지역은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1930년대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별 작전에 밀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고 없을 때였다며 독립군과 전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한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고 그의 이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그는 생계형 만주국군의 군인이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백선엽 장군이 국군 창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그런 분으로 역사에 묻힐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평가에서 특히 한국 전쟁 당시에 그의 공과에 비춰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웅이 반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간도 특설대 근무와 관련해서 특히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친일파라고 호도하거나 비난하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주국의 역사를 떠올려 본다면 그것은 일제의 괴뢰 정부였고 그 자체가 일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주국은 일제가 소위 그 태평양 전쟁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 전략적으로 괴뢰 정부를 수립해서 어떤 힘의 과시를 통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해서 만들어낸 의도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만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최근에 백 장군을 비판한 자들이 일본군 노골적인 일제의 앞잡이지는 아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괴뢰 정부일지라도 관동군에 의해서 만주국 자체가 통제됐다고 본다면 일제 앞잡이로 넓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만주군의 혁혁한 공로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악랄한 일제 앞잡이는 아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전쟁은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조종되는 북한 정권이 한 남침된 정권입니다. 물론 진보적 측면에서는 북침이라는 그런 이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북침에 대한 가설은 최근에 제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니었다, 남침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 정선이라고 본다면,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만약 패퇴해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뭐 좋게 말해서는 포장해서 말한다면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통일이 된 경우는 그때는 지금 백장군을 비난하고 있는 일제 앞잡이라고 비난하고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사점이 많습니다. 저는 법학자로서 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소위 그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 형량에서 어떤 그 행정이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그런 원칙을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의 백장군의 행적, 6.25 전쟁에서 다부동 전투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호에 기한 공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해서 어느 높은 쪽을 좀 배려한다면 현 만 100세가 되신 백장군께서 돌아가셔서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그런 아량 정도는 6.25를 겪지 못한 우리가 좀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백장군의 친일 행정을 요란법석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는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후대로서 공가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그래도 다부동 전투 등에서의 공가가 훌륭했다라 본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돌아가실 때 대한민국에 그리고 명당에 안장되는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가 도량을 베푸는 것 옳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역사, 한말 고종이와 관련 대신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개항을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 발전을 했다라면 1910년 9월 28일 한일 합방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독립운동하지 않았어도 되고 19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6.25를 우리가 겪지 못하고 책으로 듣고 배운 그런 입장이라 본다면 비교 형량의 어떤 관점에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런 배려는 좀 그렇게 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